자, 이 두 번째는요. 이 굴절이라는 것이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옆에서 보면 이쪽으로 휘는 것이고 앞에서 보면 이쪽으로 휘면서 볼이 맞아요. 그리고 샤프트는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정상적인 스윙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스윙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이 굴절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굴절이 안 나오진 않아요. 나오거든요. 음. 근데 이것이 한 가지 방향으로 쭉 가면서 굴절이 생기면은 괜찮은데, 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막 뒤틀리면서 이렇게 굴절이 나왔을 경우에는 막 헤드가 막 이렇게 막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오잘공을 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정말 재수로라도 하루에 볼을 100개를 때리면 한 10개 정도는 걸려야 되거든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네. 근데 10분의 1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0.1%도 안 되는 확률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잘공을 걸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잘공은 현실 세계에 안 나타나고 다음 세계에 나타나는 4, 5세계 오잘공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오잘공이 나오려면은 이 샤프트가 휘는 이 굴절과 뒤틀림을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스윙 모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들을 이 레슨의 이 다운스윙의 이 부분은 정말 더 중요하고 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운스윙 부분을 제가 두 가지를 짚을 건데, 하나는 제가 한 달 동안이나 이 레슨을 드렸기 때문에 잠깐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음. 이번에 PGA에서 우승한 거리 진짜 멀리 때리는 선수 있죠. 미스터 챔프. 그 사람은 챔피언이 되려고 이름을 챔프라고 졌나 봐요. 어. 정말 멀리 때립니다. 그런데 살로잉이 정말 기가 막혀요. 살로잉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은 네. 측면함을 보시면은 살로잉이 이 정도 돼요. 백스윙을 쭉 했다가 이 정도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 시작할 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들어와요. 됐다가 오. 완전히 각이 여기서 완전 뒤틀리네요. 확 누웠다가 네. 이렇게 들어가요. 볼 진짜 잘 치죠. 오. 그런데 그렇게 빠른 스피드, 볼 스피드가 195마일을 넘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속력을 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마일도 중요하겠지만 195마일인데 그것이 오잘공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늘나라로. 그렇죠. 하늘나라로 A45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볼이 정상적으로 안 가는 거죠. 근데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스윙 기술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술이 완전히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살로잉이 굉장히 잘 붙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드릴 레슨, 이 레슨이 아주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살로잉은 여러분들께서 안 되시면은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내셔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백스윙을 이만큼 하셨을 때 여기서부터 살로잉을 주시는 게 제일 나아요. 다 올라가서 여기서 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쯤 올라가시면 여기서 뒤집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 뒤집는 위치가 여기예요. 여기에 가서 내려올 때 뒤집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뒤집으면서 올라가서 내려오시면 돼요. 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샤프트가 이렇게 눕죠. 네. 이게 이렇게 하면 살로잉이 맞는 타이밍. 살로잉이 타이밍은 테이크어웨이 나갔을 때가 살로잉이 타이밍의 시작점을 보통 선수들이 요때 돌려요. 그러니까 요때 해보시면 아마 살로잉이 잘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제가 이전에 레슨을 할 때, 제가 너무 갈증이 나서 물 한 모금 마실게요. 네. 자, 이럴 때 우리 거기 저 박신영 아나운서의 예쁜 얼굴 한번 딱 보여줘야 되는데 말이죠. 아유, 오늘 또 신준 프로의 특집으로 턱집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준 프로가 목이 마를만 합니다. 턱집 그만큼 아니고요? 또 저에게 네. 꼭 필요한 오잘공 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운스윙을 할 때 제가 이 설명 몇 번 드렸었어요. 간단하게 드렸었어요. 많이는 심각해는 안 드리고.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했을 때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레슨을 했다가 혹시 와닿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에는 다음에 저 아니라도 또 다른 분이 이 레슨이 중요하기 때문에 레슨을 해드렸다 하더라도 아이 그거 별거 아닌데 하는데 이렇게 동참하는 게 될까 봐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음.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측정치가 나와 있고요. 투어 선수, 상위권 레벨 선수들은 100% 가지고 있는 동작입니다. 오. 그리고 이 동작이 잘 안 나오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는 어떤 경우냐 하면 PGA 선수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 명도 못 봤으니까. 근데 PGA 투어가 아니고 저 다른 투어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가끔 하위권 선수들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아마추어 여러분들은 99.9%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좀 굉장히 약간 특별한 모션이에요. 99.9%가 안 되지만 바꿀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바꿀 수 있습니다. 오. 그게 어렵진 않은데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잘 따라 하신다면 한 며칠 정도 저 가볍게 자꾸 연습을 해주시면은 이게 비슷한 모션이 이제 점점점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럼 오늘 이 레슨을 지금 보고 계시니까 네. 이제 그 퍼센테이지 수가 한 50%로 확 줄겠네요. 그렇죠? 50%로 주는 날에는요, 진짜 우리나라가 골프 강대국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스샷 확률이 확 떨어져 버려요. 미스샷 확률이. 자,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이 보여주세요. 모션을 먼저 말씀을 안 너무 드리면 궁금해요, 지금. 궁금하시죠? 네. 자, 백스윙을 합니다. 이렇게. 백스윙을 이렇게 했어요. 자, 백스윙 했을 경우에 제가 오른팔 볼게요. 제 오른팔 꿈치를 보면 제 팔꿈치가 90도보다는 좀 더 많죠. 네. 이게 90도라고 치면 90도일 수도 있고 90도보다 많을 수도 있고 한 그러니까 120도 정도 되고 보이는데요. 이거는 90도보다 더 많이 접혔어요. 그죠? 네. 자, 근데 백스윙 탑에서는 이 팔이 이만큼 펴져 있으면 좋고요. 이만큼도 괜찮고요. 이것도 괜찮고요. 90도 조금 위험해요. 오. 90도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90도보다 작아지죠.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팔이 조금 펴져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자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 조금 위험하긴 해도 90도 넘게 접혀 있어도 뭐 괜찮아요. 볼 칠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 더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다운스윙을 할 때 문제예요. 자, 다운스윙을 할 때에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스타트를 딱 하잖아요. 다운스윙 시작을 하죠. 그럼 이 오른팔이 시작하자마자 팔이 이렇게 펴집니다. 이렇게. 오. 팔이 이렇게 핍니다. 이걸 보통은 이 볼을 치려고 네. 볼을 내려쳐야 되니까 여기서 있다가도 팔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아마추어 분들이. 접어서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다가 필라고. 그런데 투어 아예 거의 선수들은 백스윙에서부터 펴버리는 거네요. 다운스윙 시작할 때, 백스윙 할 때도 팔을 좀 펴고 있다가 다운스윙 시작하자마자부터 팔을 펴기 시작해요. 이렇게. 말도 안 된다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팔을 피면은 뒷땅 맞지 않을까요? 이게 뒷땅 네. 팔 피면 이렇게 안 되냐고.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의 잠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샤프트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샤프트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제가 이 샤프트를 강제로 어떻게 하지 않은 상태로 이 그립만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 샤프트 이렇게 있는데 자, 그립을 제가 이쪽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샤프트 이쪽을 꺾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꺾지 않고 그냥 그립을 움직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립을 이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클럽 헤드가 헤드가 이쪽으로 가네요. 네. 가죠, 그죠? 자, 제가 그립을 이쪽으로 움직이면 반대쪽으로 또. 그러니까 손이 움직이는 쪽에 반대 방향으로 클럽 헤드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백스윙을 했어요. 손을 내가 이쪽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이쪽으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 클럽 헤드는 풀리겠습니까? 꺾이겠습니까?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이쪽으로 가면 풀려요. 풀리지 않을까요? 네.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이게 풀리는 방향입니다. 네. 자동으로 풀려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팔을 꿈치를 약간 펴면서 손을 약간 저쪽으로 가지고 나간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은 아니겠지만 이쪽으로 팔을 편다고 생각해 볼게요. 저거 네. 있다가 다음 순간 팔을 펴면 이게 펼 때 이 손목이 꺾이는 거예요, 오히려. 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흉내를 낼 때 저희 프로들이 자주 내는 흉내가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치시지 말라고, 음. 캐스팅하지 말라고. 네. 그런데 이 동작이 나쁘다는 것을, 좋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손목을 푼다는 게 나쁘다는 거지 팔을 편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팔을 펴는 게 문제인 것처럼 팔을 펴려고 하니까 손목이 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죠. 맞아요. 팔을 펴서 손목이 펴진 게 아니라 팔을 펴면서 손목을 핀 거예요. 강제로. 아. 손목을 안 피는 거예요. 손목을 피는 게 아니라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시작을 할 때 이걸 팔을 약간 펴줍니다. 신선한 접근 방법이네요. 예, 이렇게 펴게 되면은요 아크가 커져요. 오. 아크가 커지면서 V 타입의 스윙이 되지 않고 U 타입의 스윙이 나오죠. 우와. 제가 예전에 이런 레슨 드렸습니다. 백스윙 하시고 다운스윙 시작할 때 여기 삼각형이죠. 네, 맞아요. 삼각형 모양이 나온다고 이렇게. 네. 자, 이 왜 삼각형이 나오냐면 제가 팔 이쪽으로 잡아당겼으면 이 풀렸죠. 팔 이쪽으로 그냥 잡아당겨 버리면 바로 풀려요, 얘가. 바로 풀리는데 얘를 약간 저쪽으로 줬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팔을 약간 저쪽으로 내밀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턴을 이렇게 하는데 손은 약간 저쪽으로 가는 거죠. 팔을 제가 피기 때문에 이렇게 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약간 펴가지고, 자, 약간 이런 모양입니다. 펴가지고, 자, 이렇게 펴게 되면 임팩을 하면은요 디봇이 굉장히 얇고 길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크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크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거 팔을 만약에 접어서 때리는 경우에는 스윙이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머. 굉장히 스윙이 좁아요. 이거는 만약에 팔을 정상으로 펴서 가지고 오는 분이 이렇게 스윙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스윙도 아닌데 이거 볼 칠 수 없다. 이 오.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롱아이언을 못 쳐요. 클럽이 길어지면은 볼을 거의 못 칩니다. 짧은 건 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와이드하게 들어오는 거죠. 저 보시면 팔이 일찍 펴지죠. 근데 손목은 이렇게 펴는 건 아니고 오른팔을 펴면 이 아크가 커지기 때문에 스윙을 하시게 되면은 와. 이게 스윙이 이렇게 큰 아크가 생겨요. 그러면 스윙을 하잖아요. 이 디봇이라는 게 그래요. 디봇을 얇고 길게 내야 되잖아요. 네. 그죠? 캐디의 적이죠. 캐디 언니가 제일 싫어하는 분. 하지만 저희들 돈 내고 골프장 가가지고 디봇 한번 내보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잔디를 건드리지도 못해 그냥 잔디 그냥 자연 보호하시다가 잔디 손도 안 내고, 이러시면 또 골프 협회에서 저한테 연락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잔디 그 파면 안 된다고? 디봇이요. 저도 처음에 이걸 하기 시작했었을 때 진짜 믿지 못할, 저를 잘 못 믿었어요. 오. 디봇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길게 나오는 거예요. 얇고 길게.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약간 미스샷을 좀 치더라고요. 왜냐면 하던 거랑 좀 달라가지고. 네. 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아크를 크게 줘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뭔가가 타이밍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팔을 빨리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팔이 몸에 비해서 느리기 때문에 충분히 턴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아. 그리고 이게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스윙을 할 공간이 많아요. 그죠? 공간도 많죠? 그 다음에 이렇게 스윙 아크가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크가 커지니까 비거리 멀리 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아크가 커지니까 굴절이, 정상 굴절이 걸리는 겁니다. 샬로잉하고 이 아크가 큰 모션이 걸리면은 가장 정상 굴절이 나오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이거예요. 일석삼조네요. 3조뿐만이 아니에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한 1조까지 나와요. 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스윙 아크가 작으면 안 되는 거죠. 아크가 되도록이면 크게 나와야 되니까 이 말을 들으시고 만약에 선수들 이제 스윙할 때 이렇게 보면은 티가 나실 거예요. 다운스윙 할 때 팔이 이렇게 접어오는 게 아니라 팔이 이렇게 시작하면 팔을 좀 펴면서 들어와요. 그러면 점점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는 이런 느낌이 나요. 스윙은 뭐든지 내가 바꾸려고 할 때 어떻게 크게 티는 잘 안 나요. 그런데 이 아크라는 거는 티가 더 안 나요. 이거는 진짜
내가 이렇게 연습을 해도 촬영을 해보면은 육안으로 보면 티가 거의 안 나고 거의 뭐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막 1mm 차이가 날까 이런 느낌밖에 안 나요. 그런데 점점점 쳐보면 느낌이 진짜 달라요. 임팩을 할 때 느낌도 다르고 볼이 뭐 너무 이렇게 맞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길게 쓸려 맞는 느낌이 나요. 점점. 자, 제가 좀 심하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보이시니까 제가 좀 심하게 좀 이렇게 해보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아크가 커진 느낌이에요. 크죠? 네. 네. 저는 애가 작은 거지 아크는 커요. 근데 이 시점에서 박신영 아나운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또요? 네. 근데 이건 살짝 어렵거든요. 처음에 할 딱 수 있을까요? 하기에는. 네. 그래도 모르죠. 우리 대표 선수인데. 자, 연습 스윙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추어계 대표 주자 제가 한번 그렇죠. 나서 보겠습니다. 예. 근데 박신영 아나운서 갈 때는 듬lum한 게 이거예요. 박신영 아나운서가 제가 딱 봤을 때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모든 분이 안 되실 리가 없는 거예요. 일단 되는 그거 거예요. 약간 저 무시하시는 발언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면 시청자분들이 우선이시니까. 네, 근데 박신영 알겠습니다. 아나운서가 그래서 저희한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한번 예. 자, 연습을. 원래 하시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 원래 하시던 대로. 다시. 원래 하던 대로요. 다시.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살짝 잡아볼게요. 네. 자, 백스윙을 이렇게 합니다. 자, 다운스윙을 해요. 이제 돌아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돌아 들어갈 때, 자, 이 느낌을 꼭 가지셔야 돼요. 내가 손을 저쪽으로 잠깐 보내는데, 턴은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약간 저쪽으로 보내는데 이유가 뭐냐면, 네. 코킹을 주려고. 음. 자, 이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네. 내가 코킹을 주려고 손을 저쪽으로 살짝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손이 저쪽으로 움직일 때 이걸 펴요. 자, 그러니까 손목을 힘을 써서 딱 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펴고 코킹을 주려고. 네. 코킹을 주려고. 자, 느낌 한번 가져볼게요. 자, 여기서. 네.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다운스윙 할 때 내가 콕 손을 약간 저쪽으로 갔다 오는 이유가 코킹을 주려고. 그죠? 뭘 주려고? 코킹을 주려고. 그렇죠.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스윙. 자, 가볍게. 이렇게. 오케이. 자, 턴을 하면서 네. 스윙을 하면서 이제 지면을 한번 쓸어 볼게요. 지면을 치면서. 이렇게. 오! 오. 자, 지면을 이번엔 치려고 했는데 안 맞은 거죠. 네. 지금 왜 그러냐면 코킹이 어렵네요. 안 풀린 거예요. 아. 코킹이 늦게 풀린 거예요. 코킹이 늦게 풀리니까 코킹이 네. 늦게 풀리면 클럽 헤드가 높게 지나다녀요. 그러니까 좋은 증상인 거죠. 자, 이렇게 연습 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머. 오케이. 자, 또 쳐볼게요. 오케이. 오, 이번에 굉장히 잘했어요. 이번에는 오. 그 박신영 아나운서 디봇이 네. 저 맞아요. 네. 자, 디봇이 한 이 정도 났어요. 오. 이 보통은 디봇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거든요. 짧게. 네. 이렇게 나는데 이 정도 났어요. 오. 이 정도 길게.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클럽이 길게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 좋아요. 기가 막혔어요. 오, 그래요? 아니, 뭐 이렇게 잘하지? 아, 이게 살짝 스윙할 때도 네. 그 턴이 네. 상체가 바로 이렇게 도는 느낌이 아니라 네. 이렇게 했더니 코킹 때문인지 약간 아크를 이렇게 그리면서 도는 느낌 있잖아요. 상체가. 이렇게? 돌 때 바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네. 살짝 아래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도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오. 스윙 폼도 뭔가 더 멋있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멋있어졌어요. 오. 근데 이번에 굉장히 잘했는데요? 그래요? 놀라운데 다시 한번 해봐 주세요. 그 느낌을 좀 잘 좀 전해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너무 뒤쪽을 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볼 맞았어요. 오. 왜? 뭐 굉장히 스윙이 뭔가 공이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맞을 때 좀 간결하게 딱 맞을 것 같은 느낌? 오, 맞나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걸 굉장히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야, 초기에 자,
이거를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볼 경우에는 제가 한 가지만 강조를 해요. 뭘 강조를 하냐면은 내가 다운스윙을 할 때,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손을 약간 내가 턴을 하지만 손을 약간 펼 건데 그때에 손이 약간 저쪽으로 이동을 하면 코킹이 된다. 제가 이 모양 보여드렸죠. 네. 그립이 가는 쪽에 반대 방향으로 가만히 놔두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꺾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걸 연상하시는 거예요. 연상하시고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저 보시면 약간 티가 나시죠? 자, 이거랑 이거는 바로 들어오는 거고 아. 오른팔이 이거랑- 약간 한번 이렇게 휘청하는 느낌. 그래서 약간 저쪽으로 갔다 오죠. 네. 약간 저쪽으로 갔다 오는 거랑 바로 들어가는 거랑 제가 한번 이거 레이디 플렉스입니다. 레이디 플렉스로 이제까지 비정상 굴절을 정상 굴절로 만들어서 잘 맞아야 되는데 말이죠. 정상 굴절을 줘가지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오. 볼 치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을 치실 때에 비정상 굴절과 샤프트의 뒤틀림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스윙을 샤프트가 정상 방향으로 다니고 손이 정상 방향으로 다니고 그리고 스윙을 할 때에 다운스윙에서는 특정 아크가 나와줘야 됩니다. 다운스윙 할 때 아크가 자꾸 좁아지게 되면은 이것은 아주 심각한 비정상 굴절의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살로잉이라는 게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시작할 때 살로잉을 해서 샤프트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클럽 헤드가 뭐 이렇게 이렇게 춤을 추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비정상 굴절이 너무 심각해지기 때문에 오잘공은 정말 안 나와요. 거기다가 첫 번째 드렸던 레슨처럼 임팩을 하시면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미리 이렇게 좀 채진다든지 왼팔이 이렇게 뒤로 빠진다든지 이런 유형일 경우에는 오잘공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똑같은 스윙이지 않습니까? 제가 스윙을 이렇게 하던 볼은 맞출 수 있어요. 똑같이 연습을 하다 보면.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스윙을 해가지고 볼이 맞는 경우하고 이렇게 스윙해서 볼이 맞는 경우하고 똑같이 스윗스팟에 맞췄다고 하더라도 하나는 핀 맞은 상태로 스윗스팟에 맞는 것이고 하나는 핀 맞은 게 아니라 정말로 볼이 정확하게 클럽 헤드가 들어가서 볼이 맞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잘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전에 오잘공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오잘공을 칠 수 없도록 그런 비정상적인 굴절과 비정상적인 뒤틀림을 유도해내고 계셨던 거죠. 스윙을 통해서. 그러니까 약간의 스윙 교정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굴절로 바꾸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난사가 심하다. 그리고 나는 오잘공이 잘 걸리지 않는다. 이러면은 분명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팔로우 측면하고 다운스윙에서 살로잉하고 이 아크를 내가 좁히느냐 아니면 정상으로 넓게 가지고 오느냐. 이것을 측정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레슨을 조금만 따라해 보셔서 만들 수 있다면은 정말 오잘공은 올림픽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 당장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